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자, 셋째 마당입니다. 자, 셋째 마당에는 멀티 메모 앱이라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메모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메모장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우리가 글씨를 쓰고 글씨 쓴 거를 저장을 하고 저장한 거를 불러와서 리스트 형태로 보고, 자,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멀티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는 우리 단순히 글씨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글씨 있죠? 손글씨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터치를 해서 손글씨를 쓰고 그거를 저장을 하고, 그럼 이미지 저장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성을 녹음해서 저장을 하고 또는 동영상을 녹화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에 이제 그냥 글씨만 써서 저장하는 거에서 좀 더 확장이 되면 사실 뭐 녹음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것들, 뭐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거나 이건 전부 다 메모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멀티 메모다 이렇게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마당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 멀티 메모라고 하는 앱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둘째 마당에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제 앱을 만드는 과정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을 전부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앱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책이 마찬가지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셋째 마당에는 한 가지 앱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만들려고 하면 소스의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소스의 양이 많다 보니까 책에다 소스를 그대로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 소스가 책에다 수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코드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북이라고 하면 소스를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소스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여러분이 일단 제공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앱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소스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소스를 안 보고 직접 입력을 해가면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앱이 지금 제공되는 앱이 사실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상단에 액션바라든가 그 다음에 상단에 탭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탭 모양으로 뭐 메모가 됐건 아니면 다른 뭐 캘린더가 됐건 이런 것들을 탭 안에 각각의 컨텐츠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앱의 기본 구성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와 디자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둘째 마당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응용해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앱의 구조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뭐 할 수 있는, 뭐 다른 책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둘째 마당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소스를 다 일일이 만들어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설명을 제가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 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 셋째 마당 같은 경우에도 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멀티 메모라고 하는 게 기능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단계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이 완성된 코드를 보고 아, 굉장히 복잡하네, 코드가 굉장히 많네, 소스가 너무 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소스 줄이 너무 많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단계 해보다 보면 여러분이 둘째 마당에서 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쨌든 멀티미디어 기능 쪽이 기능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둘째 마당에서 했던 기본적인 내용을 활용해서 붙여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앱의 기능을 완성하기까지 소스가 어떤 형태로 변형된다,
어떤 형태로 조금씩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둘째 마당도 그렇게 했었죠. 어떤 기본적인 기능 하나를 만들 때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쌓아왔잖아요. 그죠? 하나 입력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가면 그 과정을 이해하기만 하면 반복하는 만큼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셋째 마당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몇 번 반복하면서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메모 앱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메모 앱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사용하시는 단말기라든가 OS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제일 심플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는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액션바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자, 다크 액션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타일에서 테마로 지정을 하면 그죠? 테마로 지정을 하면 그게 그냥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일부러 상단에 액션바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자, 버튼식으로 타이틀 버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꼭 타이틀 버튼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액션바를 넣어도 사실 뭐 일반적인 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둘째 마당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이콘이 있어서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서 설정 관련된 기능들이 자, 슬라이딩으로 나오는 바로가기 화면에서 자, 설정을 하거나 바로가기 눌러서 그 해당 화면으로 바로가기를 하거나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요즘의 앱의 트렌드에 비슷한 그죠? 트렌드와 맞는 또는 트렌드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만 어느 정도 바꿔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모의 주 기능은 이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각각의 그 메모를 위한 그 아이템이 되겠죠. 그 아이템은 자, 노란색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했을 때 여기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음성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진하게 보이는 거고요. 동영상 녹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진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글씨를 썼다라고 하면 손글씨 쓴 게 여기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메모를 저장한 날짜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자,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만한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 날짜 같은 경우에도 일자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가 중복이 되니까 일자를 표시하고 같은 일자에는 메모를 넣고 그 다음에 일자가 바뀔 때만 여기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리스트 뷰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자를 빼고 시간만 표시를 하는 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만 구성을 해도 우리가 간단한 메모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모 그러니까 추가된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자, 상세 보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메모를 누르면 새로운 메모를 만들기 위한 입력 화면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입력 화면과 수정 화면은 보이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자, 필요할 때는 자,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할 때는 새 메모의 화면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입력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앱의 기능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면 자, 텍스트 메모, 우리가 글자 입력하는 거죠. 키패드에서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손글씨 메모, 터치해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래픽을 그리면 여기에 글자 쓰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패드 입력하는 게 좀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손글씨를 쓰는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고 음성이나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면에서 메모 하나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해 보이는데 그 프로세스가 뭐예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새 메모를 만들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하면 이 리스트가 보이는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단계처럼 보이는데 각각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소스의 양은 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완성된 소스만 보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소스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책을 보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단계별로 입력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능을 하나씩 단계별로 넣으셔야 헷갈리지 않고 혼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라고 하는 앱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드는 거 말고 자, 기본 메모 앱을 한번 볼게요.
단말에 보면 이런 메모 앱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OS별로 또는 단말이 언제 출시됐느냐에 따라서 메모의 기능은 달라지지만 또는 모양은 달라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메모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삭제를 하거나 또는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메모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메모가 있으면 리스트로 조회할 수가 있구나. 자, 이걸 1번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새 메모 추가하는 거 2번 붙여놨고요.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 있겠구나. 자, 새 메모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거는 동일한 화면이니까 결국엔 화면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필요하면 삭제를 할 수 있겠구나. 전부 다 그 메모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라고 하면 사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거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셋째 마당에서 하는 이 메모 앱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라든가 만드는 과정에 익숙해지면 약간만 모양을 바꾸고 약간만 구조를 바꾸면 새로운 메모 앱이 딱 나온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메모 앱을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코드 양이 좀 많아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단계는 1단계는 이 화면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화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면 구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물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로 그냥 여기 아이템을 추가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면 구성에 있어서는 액티비티로 구성을 하게 되고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파일이 쌍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리스트를 위한 어댑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붙일 수가 있고 각각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그 다음에 붙일 수가 있겠죠. 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기능처럼 소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씩 단계별로 추가를 하고 처음에는 글자 입력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단계 보겠습니다. 1단계 메인 화면 구성,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뷰 구성, 화면을 만든다는 얘기죠. 2단계 가봅니다. 2단계 데이터베이스 기능 추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사진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진 찍는 기능. 2단계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넘어가면 손글씨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진 찍는 기능을 이 3단계로 넘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자, 2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 가고 3단계에서 손글씨를 쓰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4단계에서 나머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넣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단계를 하나씩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있다가 1단계 먼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소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